우리가 학교에서 잘못 배운 상식 5가지. 비행기는 공기 없으면 떨어진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지구는 둥근 공의 모습이다. 벼락은 제일 높은 곳에 떨어진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 상식들, 사실은 절반만 맞거나 완전히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짜 과학처럼 믿고 있던 상식들의 숨겨진 진실을 벗겨보겠습니다. 상식 탈곡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는 기류 없으면 떨어진다고. 비행기는 날개 위아래의 공기 흐름 차이로 양력을 만들어나는 것이다.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운 상식이죠.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 당연히 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비행기는 정지된 공기 속에서도 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양력은 단지 공기 흐름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 그건 날개 모양, 기울기, 추진력,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걸 증명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작은 모형 비행기를 밀폐된 챔버 안에서 작동시켰는데 공기가 흐르지 않아도 자체 추진력으로 양력을 만들어 기체가 떠오른 거죠. 즉, 기류가 없으면 못 뜬다는 건 절반만 맞는 상식이죠. 기류가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없어도 뜰 수 있습니다. 항공역학은 단순한 공식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 비행기는 수많은 조건과 설계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물입니다. 비행기가 공기가 없으면 뜨지 못한다.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고.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 많이 했죠. 비커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100도에서 펄펄 끓는다. 하지만 이건 어디서의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해수면 기준입니다. 히말라야처럼 기압이 낮은 고산지대에선 물이 70도에서 80도 사이에도 끓습니다. 반대로 압력솥 안에서는 120도까지도 끓지 않죠. 왜 그럴까요? 물이 끓는다는 건 물 분자가 외부 기압을 이겨내고 기체로 날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기압이 낮으면 분자가 더 쉽게 탈출하니 낮은 온도에서도 끓고, 기압이 높으면 더 많은 열을 가해야 끓는 거죠. 실제로 고산지대에선 라면이 잘 안 익는 이유도 물이 100도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리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끓는 점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기압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값입니다. 즉,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지구는 완전한 둥근 공처럼 생겼다고. 교과서 속 지구본 기억나시죠? 완벽한 구형처럼 그려진 지구. 하지만 실제 지구는 조금 다릅니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생기는 원심력 때문에 적도 부분이 살짝 부풀어 있고 양극은 살짝 납작합니다. 이걸 회전타원체라고 부르죠. 극반지름과 적도반지름의 차이는 무려 21km입니다. 에베레스트보다도 높습니다. 실제 인공위성 궤도를 계산할 때도 이 편차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완전히 둥글지 않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일정하게 회전하지 못하거든요. 또한 GPS 시스템도 이 차이를 보정해서 위치를 계산합니다. 그만큼 지구의 미묘한 형태 차이는 실생활과 기술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구는 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살찐 타원체입니다. 벼락은 가장 높은 곳에 떨어진다고. 벼락은 무조건 가장 높은 데 떨어진다. 그래서 등산할 때 나무 밑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틀렸습니다. 벼락은 가장 가까운 전기가 통하는 경로를 따라갑니다. 높이보다 중요한 건 도전성, 즉 얼마나 잘 통하느냐입니다. 실제로 낮은 평지, 운동장, 자동차 위에도 벼락은 떨어집니다. 심지어 수면 가까운 바다에도요. 가장 극적인 사례로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혼자 벼락을 맞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주변에서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죠. 벼락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전하를 전달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젖은 나무, 금속 구조물, 심지어 사람에게도 떨어집니다. 결론, 벼락은 가장 높은 곳에 떨어진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동물은 본능만으로 움직인다고. 강아지는 먹이를 보면 달려갑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낚싯대에 장난감을 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은 모두 본능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도구를 쓰는 까마귀,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는 비둘기, 훈련된 순서대로 행동하는 게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인식하는 침팬지까지. 더 놀라운 건 어떤 문어는 적의 공격 패턴을 기억하고
다음에는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건 학습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또한 까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른 새와 구분하고 물고기조차 미로 실험을 통해 길을 기억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학습하고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론. 동물은 본능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며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 믿고 있던 것들, 그 중엔 틀린 것, 오래된 것, 단순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때로는 단순화를 위해 교과서에서 요약했고, 때로는 오래된 연구가 반복되며 굳어졌고, 어떤 건 언론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상식은 늘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상식을 탈곡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